AR 한 5점 정도 때까지를 영어 원서만으로 올렸다 이런 친구들 중에 돌이켜보니까 일주일에 영어에 쓸 수 있는 시간은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적은 시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했을 때 상당수 경우는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교육부의 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입니다. 오늘은 고민이 많으신 구간이지요. AR 한 3점대 구간에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리고 좀 글밥이 많은 글을 좀 읽히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래픽 노블 같은 거 약간 만화스러운 것만 읽으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R 한 2나 3점대 정도에서 정체라고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이 AR 지수의 특성이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AR 지수라는 거는 미국 교과 과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공립학교 기준으로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 그냥 누구나 다닐 수 있는 학교로 기준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AR 지수에 맞춰서 다 읽어요. 근데 그러니까 4, 5, 6학년만 가도 일부 학생들은 그걸 못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럼 AR 지수 10, 11, 12 정도 가면은 그 학생들 전체의 반 이상은 그걸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난이도의 차이가 있어서 원어민들도 못 쫓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노출도 없고 이게 엄마 아버지랑 대화하는 언어가 아니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2점대, 3점대, 4점대, 5점대로 나아가는데 많이 필요한 게 노출이에요. 근데 꼭 이 책을 가지고 노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노출하는 게 도와주는 부분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게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책을 많이 읽어서 그걸 채워줘야 돼요. 따라서 2점대까지는 쉽게 가는 것 같으나 3점대, 4점대, 5점대로 넘어갈 때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는 이런 영어권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AR 한 10점 이상의 책인데 성인이에요. 나는 영어가 모국어지만 책을 읽었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많이 봤어요. 그렇죠. 네. 하나하나 올리는 게 사실은 쉽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주변에 보면은 막 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보면은 어떤 뭔가 조건이 채워졌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그 마음을 저는 너무 이해합니다. 친구는 해리포터 읽고 있어. 뭐 재밌대. 막 두꺼운 책, 랜드 오브 스토리즈 막 이런 거 읽고 있어요. 근데 나는 얇은 것도 아직 못 읽겠어.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 마음이 더 힘들 것 같고 아이도 힘들어할 것 같아요. 너무 동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나이가 좀 어린데도 해리포터 읽고 막 두꺼운 책 있잖아요. 그런 책 읽는 아이들은 얇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놨어요.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몇 권 정도 읽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책을 그냥 재밌어가지고 많이 읽는 거예요. 시간 날 때 읽고 뭐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막 AR 지수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막 이것저것 조금 많이 읽어놨다 보니까 이 두꺼운 책을 딱 봐도 술술술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자기가 몇 권 읽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얇은 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추정을 해서 역산을 해보면은 이게 한 AR 한 5점 정도 때까지를 영어 원서만으로 올렸다 이런 친구들 중에 돌이켜보니까 1000권 단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다. 네. 요걸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세는 마음으로 요거 200권 읽으면은 그 레벨업이야. 100권 읽으면 레벨업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아이가 요거를 몰입해서 읽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권수는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몇 권 읽었는지는 뭐 무슨 상관이야? 몇 권 읽었는지가 나 이거 좋아서 읽는 건데 요렇게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런 거죠. 이 구간을 어떻게 뛰어넘냐 요 구도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이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 구도로 생각하는 걸 좀 버리시는 게 좋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런 댓글도 종종 봐요. 아니 여기 채널에서는 이제 원서만 읽으면은 이게 무적 카드 같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원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거를 즐기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좋아지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해주냐. 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경 쓰잖아요. 요 구도를 갖고 어떻게든 내가 이 원서를 권수를 채워서 레벨을 올려야겠다. 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거를 안 하는 게 좋아하는 방법이라고요. 말씀대로 이 뭐 이거를 뛰어넘고 이거 AR 지수에 따라가고 이거를 많이 신경 쓰게 되면은 오히려 AR 지수 높은 거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 진짜 몰입해서 있게 만들고 싶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효과적으로 영어를 배우겠다. 이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것도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AI 지수를 높이고 싶다. 그럼 높이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저는 생각해 봤을 땐 1단계예요. 경계가 되는 부분들은 이거예요. 제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분들의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가서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3학년이고 4학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학년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이 적은 시간, 일주일에 영어에 쓸 수 있는 시간은 뭐 한 2-3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구도를 버리시는 게 잘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요새 이제 가르치는 학년이 중2, 3 이런 학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치는 애들이 좀 소수에 해당하는 애들이긴 해요. 내신 시험 보면은 전 과목 하나 틀리고 2개 틀리고 이런 애들인데 얘네가 한 번 올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거든요. 그럼 영어에 투자해 오는 시간이 얼마냐? 10시간이에요. 7시간을 책을 읽고 2시간 반 정도를 이제 글을 쓰고 한 30분 정도 문제 풀어가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딴 과목도 거의 다 100점이거든요. 이거 시간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뭐 하루가 28시간이에요? 아니거든요. 이런 애들도 중3, 중2 이런 애들도 10시간씩 영어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영어를 공부해갖고 최소 시간 투입에 최대 결과를 뽑아내려고 접근하잖아요. 이거 10시간 투자 못해요. 왜냐? 짜여진 틀에 맞추는 공부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요거는 오래 하면은 나가 떨어져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3, 4학년인데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 일주일에 2-3시간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결과를 잘 만들어야 된다. 올려야 된다. 시간은 어떻게 이렇게 행합니까? 공부는 뭐 굳이 말하면은 이제 돌이켜 보면은 딱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을 했냐. 이걸로 다 환산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이다. 싫은데 내가 참아서 한다.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요 접근은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뭐 저기 고시 같은 거 대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통과하는 사람들 있죠. 그 정도의 인내력과 계획성 그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건데 극소수죠. 극소수. 극소수예요. 예, 예. 그게 아니면은 즐겨야 돼요. 네. 즐길 수 있는 포인트 2가지 말씀드리면은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특히나 투입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2번째, 이걸 통해서 점수를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지 마라. 이 생각이 있으면은 압박감 프레임에서 갇혀 지내게 되거든요. 예전에 저희 새벽달님이 엄마표 원서에 약간 대가시죠. 네네. 예. 나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AR 3점대 책을 평생 읽어도 된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예요. 굳이 이제 점수로 환산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점수 구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AR 3점대 책을 정말 여러 권 읽고 뭐 거기에 있는 이제 이해 같은 거를 거의 100% 가까이 한다. 수많은 책들을. 그러면은 뭐 당장에 모의고사 같은 거 한 번도 안 풀어보고 난생 처음 풀어보는 거다 했을 때 고1 모의고사 정도는 적어도 2등급 이상 나올 거예요. 뭐 초등학교 막 뭐 한 4학년인데 AR 3점대에서 머문다고 걱정하실 게 없어요. 왜냐? 그 정도면은 고1 모의고사는 한 2등급 이 정도는 받는다니까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이거를 뭐 실용 영어랑 이제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면은 AR 3점대 책을 거기 나와 있는 표현들을 말로 구사하거나 글로 쓸 수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성인들 통틀어서 상위 5% 이내의 말하고 글쓰기 능력이에요. 맞습니다. AR 3점대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예. 말 진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바마 같은 사람들도 약간은 담소 나누듯이 할 때 말할 때 쓰는 표현 같은 거 보면은 사실은 AR 3점대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맞죠. 자기 표현하고 싶은 걸 거의 다 말할 수 있어요. 네, 이 정도 맞아요. 어휘랑 네. 문장 구조만 있으면은 못하는 게 거의 없어요. 네. 표현을. 예. 우리 예전에 이 영상에서 갖고 논다는 말 썼잖아요. 네. 기초적인 표현을 갖고 노는 정도로 숙달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그런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영상 다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등급 올리죠? 이렇게 끝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 구도를 버리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도 결론은 다시 돌아가세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넘어갈 수 있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532 쉬운 거 자기 지수 나온 것보다 쉬운 책 있는 거 50% 비슷한 거 있는 거 30% 도전적인 거 있는 거 한 20% 하면 돼요. 도전적인 거는 20%보다 적게 해도 되고 사실은 없어도 돼요. 네. 거의. 그래도 올라간다. 네. AR 지수 같은 거나 렉사이 지수 같은 게 평가하는 시험을 보면은 이게 평가가 약간 관대하다 라고 느껴질 때가 네, 있더라고요. 우리 그 맵 테스트 하잖아요. 네. 어제 이제 저희 시험을 봤어요. 어제 보고 뭐 이번 주 저번 주 봤는데 그 AR 지수나 렉사이 지수로 이거를 환산하면은 북 레벨이 어느 정도 나오냐? 11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AR 11에 해당하는 거를 읽게 하면은 사실은 좀 괴로워하거든요. 아 이건 재밌게 읽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게 AR 지수랑 렉사이 지수 이런 거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가 좀 이제 관대하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그래픽 노블만 좋아하는 아이 요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그래픽 나블 같은 거나 뭐 만화 비슷한 거를 읽었을 때 이게 과연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냐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언어학자분들이 연구를 실제로 했어요. 결과는 뭐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단 그냥 이제 글만 있는 책 읽었을 때랑 비교하면은 그럴 때랑 비교하면 약간은 언어적인 발달 요거는 흔히 말하는 효율성은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걸 따질 때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뭐라도 읽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읽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효과적으로 읽냐 효과적이지 않게 읽냐 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거든요. 네. 걱정은 일단 이거를 읽는 단계에 돌입하고 이게 약간 완숙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도 늦지 않다. 그 그래픽 나블도 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네. 수준도 엄청 높은 게 많아요. 네. 뭐 흔히 말하는 점수로 이제 말씀도 드릴게요. 고2 모의고사 같은 것도 1등급 나올 거예요. 그것만 읽어도. 예, 그래픽 나블스만 네. 읽어도. 그 충분한 양을 가져가면은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그 난이도별로 이게 꽉 차 있어요. 역사, 인류화, 과학 여러 가지들이 다양하게 존재해 있고 그냥 재밌는 웃기는 얘기도 많고 따라서 요거만 진짜 많이 읽는다고 하면 실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정도까지의 그래픽 나블을 읽는다. 그러면 좀 약간 수준이 낮은 글밥 있는 책들은 또 읽습니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저희가 광고 제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Horrible Science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사실은 이제 광고 제안을 받기 전에도 저희가 저희 채널에서 몇 번 소개했던 책이에요. 네. 아이들한테 읽기에 좋은 책이다. 그런데 이제 광고까지 왔으니까 네. 오늘 좀 더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 제안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인데요. 저희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책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책들은 이제 광고를 받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이 책이 네. 저는 원래부터 과학을 좀 좋아했던 친구들은 더욱더 꽂힐 만한 책이라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었던 책들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일상이랑 약간 접점을 좀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누. 네. 비누가 언제부터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표현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원리. 그래서 이게 재밌잖아요. 네. 일상이랑 맞닿아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수록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더 재밌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다지 관심 없었다 하는 분들도 일상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연결점을 만들어 가니까 재밌게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보면은 이 책의 특징이 이 그림이 좀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림 같은 거 약간은 저는 느낌이
호릿 헨리라는 어.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약간은 그림체가 비슷하다. 맞아요. 약간은 엽기적으로 좀 그리고 네. 약간 임팩트 있게 그리는 거 이런 거 잘하는구나 해서 이 그림 같은 것도 적재적소에 딱 놓으니까 이해가 좀 더 잘 되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이 책 자체가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 개념 자체는 상당히 뭐 수준 높은 것도 막 네, 많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과학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읽으면은 뭐 굉장히 새로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솔직히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읽으면은 저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학이 좀 친해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사실을 성인들이 읽어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영어도 배울 수 있고 과학도 동시에 배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책이 원래는 이제 원서 책이었는데 네. 요 윌북 주니어 출판사에서 나온 요 책은 이제 그냥 원서랑은 뭐가 다른 점일까요? 원작 속에 보면은 이제 어려운 단어라든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뒤에 단어집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맥 상에서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지금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영미권에서는 어린아이들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촘프. 근데 우리는 바이트는 알고 추는 알아도 촘프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니까 이런 것처럼 원어민들한테는 쉬우나 저희한테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이 골라져 있어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저희는 모를 수가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놓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또 좋냐면 끝에 보면 이 리뷰가 돼 있는데 리뷰는 이렇게 한국말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챕터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한글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글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일부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제 영어로만 읽으면 나중에 한글로 물어보면 이걸 대답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어라든가 이걸 잘 떠올려지지 않는데 그거 정도는 살짝 정리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런 도움 없이 그냥 읽어봤을 때 이 책을 이해가 거의 안 되고 못 읽겠다 그러면은 이 책은 지금은 읽는 것보다는 나중에 읽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도움이 되고 참고 정도로 생각하면은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 레벨 판단하고 읽을 수 있을 없을지를 판단은 이 본문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읽으면 좋냐면 약간 그림이 많은 책들 중에 윈피키드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윈피키드 시리즈를 보면은 그 렉사이나 ARG에서 보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 정도 실력이 아니어도 읽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림을 판단하고 이제 표현 같은 것이 이제 자주 나온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익숙해지면은 뭐 1권부터 쭉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그러면은 그 정도는 읽을 수가 있는 아이들이 도전해 볼 만하다. 요 책이. 왜냐하면은 그림이 있고 과학적으로 쉽게 써놨지만 수준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영어 실력을 가진 아이들이 도전해 보면은 재밌게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한글 독서 수준은 높은데 영어는 이제 그 실력이 한글에서 있는 책보다는 좀 쉬운 걸 읽어야 되는 상황인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아이들한테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내용이 성인들이 봐도 재밌는 게 많거든요. 신기한 게 많고 과학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이 몰랐던 사람들도 야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네. 이렇게 이제 감탄하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인지적으로 좀 성장하고 한글 이 독서력이 굉장히 높은데 영어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덜 성숙한 친구들이 읽었을 때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다. 자 그럼 이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부모님들 중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제분이 똑같은 책을 그렇게 자주 읽는다. 10번 넘게 읽었다. 어떤 경우에는 20번도 넘게 읽었대요. 이거를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되신다. 지금 이제 급하신 거예요, 마음이. 지금 다른 거 수학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똑같은 책을 계속 읽네, 이 아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폭죽을 울리세요. 아이들의 지적 발달에 큰 도움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좋아하는 거는 책이라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는 정말로 이건 축복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책 속에 있는 무엇인가에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그거를 야 이거 잘 됐다 이런 거 따지면 그냥 내비두세요.
그 책과의 그 아이의 관계는 그 아이의 관계인 겁니다. 그거를 좋다 나쁘다 옆에서 얘기해 줄 필요도 없고 그건 신경 쓰지 않게 하고 아이는 그 책에 집중해서 빠져들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는 뭐 아이들이 읽는 책이니까 해가 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빠져들어서 그걸 여러 번 읽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남아요. 아이가 나이가 어려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도 빠져들 그 읽잖아요. 그럼 성인이 40년 후에도 그 책은 생각납니다. 그거는 친구인 거예요. 인생의 반려자예요. 근데 지적인 인생의 반려자입니다. 마음에 와닿네요. 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비행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종이 비행기부터 접어가지고 제가 거의 기억하는 순간부터 그걸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형 비행기 대회 있어요. 그거 나가는 제가 항상 학교를 대표해서 나가고 뭐 계속 비행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책을 한 권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한 장씩 나달나달해서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테이프로 붙이면 되죠. 그래서 계속 읽어요. 읽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라는 거, 비행기 날리는 원리, 날아가는 이유, 그리고 그 비행기의 한 구성 요소가 어떤 비행의 역할이 되는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건 나의 일부예요. 그냥 내가 걸어가는 거, 젓가락질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났어요. 제가 나중에 물리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물리학을 전공하는 이유가 여기서 발생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인생의 책들 여러 번 읽고 나달나달 할 정도로 읽는 책들은 아이들은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어요. 장려를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발견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몰입이 됐다. 이게 똑같은 책을 계속 본다는 거는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이 좋아하는 거랑 같이 오는 게 몰입하는 거거든요. 아주 청신호다. 네. 이상적이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 지수에 대해서 이제 점수에 집착을 안 하는 게 안 올리려고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이는 이 책 읽기를 통해서 점수를 올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계속 읽는 거 아니에요. 청신호예요. 세 번째,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면서 아웃풋을 최대한 뽑아내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했잖아요. 이 아이는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똑같은 책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이거 무슨 시간을 최소화시키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좋아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게 충족이 되는 신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백신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약간 동네 잔치 한번 벌여야 돼요. 저기 돼지 한 마리 잡아다가 와서 한 그릇씩 드세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청신호다. 그리고 이 책 읽기에서 멀어졌다고 느껴질 수 있는 신호가 이런 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도 애들이 사춘기쯤 되면 이런 게 안 하거든요. 그럴 때는 뭔가 달라졌다는 거 느끼는데 뭐가 달라진 건지 잘 이제 정리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 바뀐 거예요. 약간은 점수 중심으로 바뀌었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적신호.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건 이제 지적 호기심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 보는데 이게 없으면은 1시간을 공부하면은 1시간 비슷하게 쉬어야 돼요. 이게 공부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냥 관심 없는 건데 그냥 하는 거죠. 막 꾸역꾸역 참고. 꾸역꾸역 참고 하는 거다 하면은 거의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쉬어야 돼요. 네. 중학생만 돼도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냐면은 그 밤에 집에 왔을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온전히 자기 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무의식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네. 나는 공부하는 시간에는 내 시간을 뺏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갖자. 가져야겠어. 직장인들 퇴근하고 나서 맥주 한잔 하듯이 맞아요. 그거를 집에 와서 자기 혼자 이제 하는 거예요. 네.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이제 문 잠그고 뭘 하는지 몰라요. 유익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예. 뭐 유튜브나 뭐 뭐 쇼츠 게임이나 보고. 그 SNS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많아지는 시점이 가만 보면은 공부가 지적인 호기심이랑 멀어졌을 때 네. 하는 그 시기랑 겹칠 거예요.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네.
소위 말하자면 효율의 배반인데 음, 이게 효율 있게 공부하는 거는 많은 경우가 막 좀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효율 있게 공부하면 막 시간도 아끼고 그 수면도 하고 뭐 좋잖아. 에이 아니에요. 효율 있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은 경우가 이게 옵니다. 그 효율 있게 공부 딱 맞췄어. 그러면 일단 내가 인생이 진짜 힘들다 해가지고 맨날 이거 하잖아요. 핸드폰 하고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 못 자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막 3시간 좀 쉬고 5시간 뭐 이런 용으로 4시간 이렇게 자고 다음 날 되면은 또 더 힘들어져요 공부가. 집중도 안 되고 막 그래서 더 참고 해요. 그 다음 날 끝나면 또 보상이 필요해 해가지고 또 잠 안 자고 계속 반복이 되고 학교 가서는 졸고 그리고 짜증 나잖아요. 짜증 내고. 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저는 실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가만히 있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거나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 거의 본 적이 없고 이렇게 했을 때 상당수 경우는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차라리 그때는 자기 시간 갖게 하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은 막 애들 뭐 이유 없이 막 그 화내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죠. 그게 이런 게 해소가 안 됐을 때 그런 거거든요. 효율의 역설 이게 여기 있다. 이 실은 이제 공부 막 이게 똑같은 책 많이 읽기로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책 많이 읽는 거 하면은 시간이 많이 투입이 돼요 거기에. 근데 똑같은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밤 한 10시 되면은 문 걸어 잠그고 내 나만의 시간을 갖냐? 아니에요. 왜냐? 이 똑같은 책을 읽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힐링 시간이 네, 그게 힐링이었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안 보시는 분들은 얘가 영어에 시간 투자를 했어. 근데 똑같은 걸 봤기 때문에 효과가 낮아. 하지마. 시간 많이 쓰고 아웃풋이 없어? 네. 이건 비효과적이야. 네. 이렇게 하는 게 잘못 생각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은 AR 23점대에서 정체되는 경우랑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Horrible Science 책 추천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